이제 마이너스 63, 선거일이 6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재명의 사기 행각 소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승리와 함께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아니 민주당의 승리라는 말에는 이해할 수가 있죠. 당이니까 당연히 승리를 해야 하겠지만 갑자기 왜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 언감생신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 장난과 요소를 떨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있는지 솔직히 슬프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막장 같은 아사리판과 같은 정치판에 감옥에 갈 처지에 놓여 있는 조국이 이재명이 하고 다니는 그러한 꼴을 보면서 방탄 옷만 입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당 하나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이런 신당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그러나 저러나 내일 고등법원에서 조국이가 2심 결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아닌 국립대학으로 가느냐, 나라에서 주는 무상 취직을 할 수가 있는지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1심에서는 다 알려진 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과연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문재인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왜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내일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지요. 또 잘못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인 상황에서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법을 알아도 그냥 평범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가르치는, 그것도 일반 법 강의가 아니라 형법 교수입니다.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형법 교수인데,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망을 피해가는 이재명과 아주 똑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창당을 해서 신당을 해서 또 빠져나가겠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보다는 이 조국은 악랄하다, 악독하다, 이런 말도 부족할 정도의 교활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왔었지요.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사직하고 물러나고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복직원을 냈었습니다. 그때에 걸린 시간이 20분 차이였습니다. 아니 장관을 물러날 때 얼마나 마음도 괴롭고 또 주변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 장관 물러나고 곧바로 20분 만에 서울대학교에 복직원을 제출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법무부 장관의 봉급도 받아야 하고 또
바로 20분 만에 복직원을 낸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의 봉급도 받아야 하니까 이중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활한 사기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조국은 이때에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내가 돈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아웅바둥거리면서 살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국은 돈을 그렇게 이중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자신만 그랬을까요? 조민이 부산 의자원에 유급당할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꼬박꼬박 6년 동안 장학금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기억하시죠? 정경심이 딸 조민에게 보낸 카톡을 보면은 남들이 알면은 큰일 나니 절대 모른 척 해라. 딸 조민이 알았어 킥킥거리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이때에 조국이 어떤 말을 했었습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유급되는 처지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지 유급되고 학교를 쫓겨날 입장인데 격려 차원에서 돈을 준다. 그것도 부유한 집안에.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돈 몇 푼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말과는 다르게 돈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보여왔습니까? 또 그의 아내 정경심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영치금이 2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2년 영치 생활하는데 아마 이것도 기록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무상 취식을 하면서 2억 원 넘게 영치금으로 받았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때에 돈을 벌었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부끄러웠었습니다. 아무튼 돈을 벌었든지 받았든지 정경심은 2억 넘는 영치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곧바로 책을 출간해서 또 돈을 벌었었죠. 조국 자신도 책을 만들어서 돈벌이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책팔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단히 많은 책을 팔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조국만 그랬습니까? 조민이도 책을 만들어서 또 책팔이를 했었고 가족 모두가 돈벌이에 나섰는데 조국은 결코 우리는 돈이 있는 집안인데 돈 몇 푼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저는 작가 조국, 책장사 조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이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던 준연동 형제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이 얘기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었습니까? 꼼수라는 꼼수를 다 부리고 있는 이재명에 조국이 작년부터 창당을 해서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작년부터 이재명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그런지 창당을 하겠다. 여러 번 자기 자신의 속내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때 맞춰서 어제 장경태가 송영길은 안 되지만 범야권의 위성정당을 만들고 조국이 합류하는 데는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연막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작년 5월에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은 당헌 단규를 고쳤지요. 참 있을 수 없는 짓을 이재명 당으로 그래서 사당화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구를 고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후보자 선출 특별 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해버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꿨었는데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상급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문구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됐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조국 역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은 2심 재판 중인 내일 이제 판결이 나오겠지만은 조국이가 출마가 가능한 입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지저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저분한 나라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왕 화려한 그 범죄를 갖고 있는 이재명, 그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을 당원상 아주 깨끗하게 말소를 시켜주니까 여기에서 힘을 얻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국이는 창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계속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보자로서 출마하는 데에 일단 걸림돌은 제거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이죠. 조국이 출마한다면 반대쪽에서 결국 진영 논리와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조국을 호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 당시에 공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행보에 실망한 많은 청년들이 등을 돌렸었는데 다시 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의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에게 공천을 줄 경우에 총선에서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갇혀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동학은 주장을 했는데 이미 조국은 신당을 창당을 해서 이재명이 구상하고 있는 범야권 연합 위성정당에 합류를 하겠다, 할 수 있다. 장경태가 또 운을 띄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조국이 그래도 총선에 어떤 방식이든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는 송영길은 안 되지만 조국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범야권 연합 세력 위성정당에 합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죠. 조국 신당 등에 대해서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당의 형태를 띈 제 정당들과 우선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도 완전하게 조국은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말 뒤끝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조국이 전주에 가서 북 콘서트를 열었었죠.
일단은 총선 출마하는데 법적인 제재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덕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고두고 우리 사법부의 치욕인 김명수, 이제 물러나갔지만은 모든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이 다 지연되면서 엉망을 만들어놨던 김명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그 얘기로 넘어가고, 조국이가 북콘서트에서 출마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지금으로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형조 판서를 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 차고 함경도에 유배간 상황이다. 목에 칼 차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글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유배를 갔습니까? 유배를 갔다라고 하면은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조국이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속내를 음흉스럽게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뻔뻔한 이재명과 닮아도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 닮아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유전인자가 같은, 이재명과 유전인자가 같은 그런 사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에 칼 차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목에 칼이 풀렸을 때에 뭘 할지는 잘 모르겠다.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그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조국은 지난주에 이준석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낸 바 있었죠. 이준석과 연대해서 의석수를 200석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종식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이준석이가 민주당과 그 주변의 정당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인다. 조국과는 다른 결을 보이면서 개혁신당이 양대 거대 정당의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국의 의견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대 정당 사이에서 자기가 지분을 확보하고 캐스팅 보드를 쥐고 여쪽에 야쪽에 그때 경우에 따라서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높여놨습니다. 아무튼 조국의 마음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천지 원수와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안갚음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도를 걸어야지 요설과 궤변을 통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준석과 손을 잡고 200석을 만들자. 참 뻔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른 과목도 아니고 형법을 가르치는 대학 강단에서 교수 짓을 해왔는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 이재명이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거나 더럽고 추한 그런 행동들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아직도 자신의 처지가 몰락된 것,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분에 사로잡혀서 정부와 나라와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다라면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국이가 그나마
교육계를 떠나서 망정이지 조국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강단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육계가 얼마나 더 오염되고 더러워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야에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벌써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1심 판결이 3년 2개월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지요. 다행히 고등법원에서는 방대한 재판이지만 마냥 늘어진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작년에 이미 내일 결심 선고를 하겠다라고 2월 8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1심 판결은 실형 2년 징역이었습니다. 그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경심이 감옥에 있어서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형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받는다면 무조건 법정 구속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그걸 피해갔습니다. 그만큼 김명수 사법부는 조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물론 이재명도 그런 특혜를 받고서 지금까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조국은 재판을 받고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구속이 될까요? 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립대학에서 무상 취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과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이 특혜 받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조국의 심정은 어떨까요? 조국의 가족들의 심정 또한 어떨까요? 그러나 그 반대에 서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내일을 바라볼까요? 내일 재판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